청구할 때,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할 때 어떻게 보고했는지 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체포영장은 16일 날 청구가 됐습니다. 15일에 그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 회의가 있어서 일과 중에는 검사장님께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박경철 우리 부팀장 공공형사부장한테 보고서를 준비해서 내가 안산에서 돌아오면은 저녁에 검사님 댁을 찾아가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확인된 이 트윗 계정과 그 관련된 그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아서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를 하고 향후 수사계획까지 적어서 검사님 댁에 들고 가서 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소장 변경 문제는 16일 날 영장이 발부되고 17일 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와서 이게 사안이 중하고 댓글 케이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밑에 실무 직원들도 사안이 중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하룻밤 재우든지 아니면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박경철 부장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직무 배제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박경철 부장한테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그 다음에 압수문을 전부 돌려줘라. 하는 지시가 맞길래 좋다. 그럼 내가 이 지시를 수용하겠다. 저로서는 좀 불만이 있었지만 지시를 수용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검사장님께 팀장이 검사장님의 지시를 다 수용을 했더니 추가적 공소장 변경 신청만이라도 내일 즉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드려라 했더니 박영철 부장이 2번에 걸쳐서 검사장님의 승인을 받았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방에 와 있는데 검사장님과 또 통화를 하는 가운데 검사님께서 승인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전화 통화하는데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래도 검사님께 좀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체포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검사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박경철 부장이 해석을 하고 있다가 다시 준비되는 대로 내일 아침 일찍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키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검사장께 다시 승인을 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검사장의 재가를 받아서 다음날 아침에 접수를 시킨 것이고요. 이거는 무슨 서면 결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은 부장검사 정결이고 저는 팀에서 배제가 됐지만 검사장께서 구두로 벌써 4번이나 승인을 하신 거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의 법원 접수는 우리 법상으로나 또 검찰 내부 규정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여주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사무실에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찾아뵌 거고요. 그리고 보고서 들고 가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사님 댁에서의 그 회의라든지 보고는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검사님 댁에서의 회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중차대한 사건이 사무실에서 안 이루어지고 검사님 댁에서 다과를 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 비추어서 그건 특별한 그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지검 특수부가 네.
대검 중수가 이걸 올렸는데 네. 하지 말라고 했다. 네. 라고 했을 경우에 네. 근데 그 대구지검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수사라고 생각이 되면 네. 그걸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알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네. 물론 검찰 동일체 원칙이라든가 우리 검찰의 단행 어떤 그 문화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그건 맞지 않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규정과 절차 위배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보고서를 들고 갔고 처음부터 보고서 내용을 설명을 드렸다는 거죠. 뭐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요. 가서 일단 뭐 차도 한잔 하고 뭐 과일도 하나 충분히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다는 거죠. 말씀은 뭐 거기에 대해서 지검장이 뭐라고 답변했나요?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폭보다 더 못한 조직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무슨 꼴? 우선 윤석열 지청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검사님 계시는데 물론 최동욱 총장이 그만두게 된 동기는 가장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시 게 도덕성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으면 당연히 사표내야죠. 나갈 때 정말 자기를 있게 해준 조직을 위해서 조용히 나가야죠. 나가서 고춧가루 다 뿌려놓고 결국 후배치게 기름 꼬라지 만들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검찰 조직입니다. 정말 시정 잡혀도 못한 조직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지청장을 하는 것은 항명이고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이따위 지도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조직을 사랑한다면 이런 형태를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좀 심하지 않나요? 입장이 심합니까? 조용히 해라.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댓글과 사이버 개입을 한 사실이 이런 대선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는 트윗 계정이라고 추정을 해서 벌써 지난 여름에 국정원에 보내준 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그게 국정원 직원께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자기네 직원께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무슨 국정원의 인사기록 카드를 본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 사이버 추적과 휴대폰 추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윗팀이라고 추정을 해서 체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체포 전에 이 사람의 소속, 정확한 소속과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체포를 해봐야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체포하면은 바로 국정원 연락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게 국정원 직원이 맞구나. 이러이러한 사람 체포했다고 즉시 확인을 해주고 또 우리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국정원 법률보좌관에게 구두로 통보해주고 또 국정원의 변호사들이 와서 원장의 진술 불허 그 지시도 다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조사가 시작이 되고 또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 받겠다고 해서 입회 다 시키고 변호사들이 입회해서 앉아갖고 계속 원장의 진술 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을 시키면서 이렇게 계속 진술을 하면 고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하고 이런 마당에 또 즉각 신병을 석방하라, 압수문을 돌려줘라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왜 긴급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댓글 73개 가지고도
사람을 넣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6만 개 가까운 이 투입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사람을 넣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이건 신속한 체포 아니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습니다. 뭐 체포하기 전에는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도 없고 또 국정원 직원법상은 부속의 경우에만 사전에 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형사소송법에 부속과 체포는 별개의 개념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데다가 그 국정원 직원법의 조항이라는 것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인권보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를 보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압수수색이 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은 저희 수사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국정원으로부터 특히 대북 심리전단 4팀 4파트 그러니까 16개 이 사람들 리스트를 전혀 받지 못했죠. 보통 우리가 관공서에 대한 수사를 하면은 그 배치표를 달라 그러면 주는데 네. 받지를 못했습니까? 뭐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받지 못했으니까 그날 데려온 사람, 압색 영장을 받은 사람 알 수가 없잖아요. 알수 없습니다. 이걸 주지도 않고 왜 통보하지 않았냐고 그러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들누들도 여러 번 지목이 됐고요. 태산포라든가 이런 거 네, 뭐 이번에 태산도 국정원 그렇고요. 직원거로 다 확인이 됐는데 다 확인된 거죠. 저희가 그 전에 이거 국정원 직원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은요, 이 단정은 못했지만 누들누들 등 뭐 이종성이라는 분 6월 14일에 기소를 할 때 함께 기소가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확인된 것은 마지막에 15일에 했던 이메일 압색 그게 결정적이구만요. 그렇습니다. 5월 말부터 6월 한 중순까지 그 공선법을 의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법무부에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이 한 2주 이상 걸렸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수사팀이 다른 일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 설득하는데 시간이 들어가지고요. 설득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사실은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고 법무부는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느 정도 보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무슨 그 어떤 기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뭐 대검 공안부가 만약에 이거를 따지고 둔다면 모르는데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그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 검사들은 그래서 이게 뭐 사실상 결국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팀이라고 하는 건 수사를 이렇게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물론 뭐 다 필요해서 하다고는 하지만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검사님께서 그 수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거를 더 이상 드릴 수가 하지 없습니다. 말라고 한 걸 부당한 외압이라고 느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당한 지위에 대해서는 우리 검사들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검찰청법 7조 2항에 따라서 네. 서면으로 된 이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네. 그다음 절차가 있죠. 공소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를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있기는. 네. 예, 됐습니다. 자, 고 검장님. 근데 의원 네, 됐습니다. 아니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 이의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임 검사와 그 결재자 사이의 관계지 결재자인 저와 장관이 검사장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이의 신청권에 해당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재자가 아니라는 거지네요. 네, 검사님은 결재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지휘를 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외압이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셨다고 얘기했죠? 뭐 이거는 이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것이고 특히 이 6만여 개의 트윗이 발견된 후로는 이거는 소환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6만여 개의 트윗글은 이미 이 사람들 체포 전에 이미 확보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전에 알았습니다.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국정원 원세훈 김용판의
수사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 신문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뭐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변경 신청서를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래 그러면 허가하는데 대신 국정원 직원을 석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판단 기준으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수사가 완료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미진한 수사입니까? 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되죠? 네. 5만 8천 개의 이런 트윗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또 그게 5만 8천 개가 다가 아니고 그 분석을 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 국정원 법에도 또 선거운동 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이거는 그 선거사범 중에는 거의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는 뭐 공안검사를 하면서 선거사범을 많이 다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선거사범으로 친다면은 이거 이상 더 중한 범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리고 그 체포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는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검사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박경철 부장이 해석을 하고 있다가 다시 준비되는 대로 내일 아침 일찍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키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고 검사장께 다시 승인을 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검사장의 재가를 받아서 다음날 아침에 접수를 시킨 것이고요. 이거는 무슨 서면 결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부장검사 전결이고 저는 팀에서 사안이 중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하룻밤 재우든지 아니면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박경철 부장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직무 배제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박경철 부장한테 그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그 다음에 압수문을 전부 돌려줘라. 하는 지시가 맞길래 좋다. 그럼 내가 이 지시를 수용하겠다. 저로서는 좀 불만이 있었지만 지시를 수용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에서 공소장 청구할 때,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할 때 어떻게 보고했는지 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체포영장은 16일 날 청구가 됐습니다. 15일에 그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 회의가 있어서 일과 중에는 검사장님께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박경철 우리 부팀장 공공형사부장한테 보고서를 준비해서 내가 안산에서 돌아오면은 저녁에 검사님 댁을 찾아가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확인된 이 트윗 계정과 저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검사장님께 팀장이 검사장님의 지시를 다 수용을 했더니 그 추가적 공소장 변경 신청만이라도 내일 즉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드려라 했더니 박영철 부장이 2번에 걸쳐서 검사장님의 승인을 받았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방에 와 있는데 검사장님과 또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 검사장님께서 승인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전화 통화하는데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래도 검사님께 좀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관련된 그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아서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를 하고 향후 수사계획까지 적어서 검사님 댁에 들고 가서 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소장 변경 문제는 16일 날 영장이 발부되고
17일 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와서 이게 사안이 중하고 댓글 케이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밑에 실무 직원들도